최근에 국정조사 출석 요구 과정에서 어느 검사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수술을 받았고 또 병가 중이었고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고, 그런데 동행명령장이 오니까 떳떳하게 사는 길은 이길 뿐이다 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참 그 얘기, 떳떳하게 사는 길은 이길 뿐이다라고 했을 때 그 검사님의 어떤 심정, 또 그 말의 무게감, 이런 것을 느껴서 너무너무 참 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어떻게든 검사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진짜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같이 하는 이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검사 한 40명 가까이 해서 우리가 솔직히 우리 국정조사장에서 보여주는 의원님들의 모습이 좀 여러 가지로 어떤 경우는 조롱하고 호통치고 윽박 지르고 어떤 때는 막 범죄 피장 같은 식의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사실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섭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일단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랑 몇 분이 이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고발은 철회를 해주시는 게 일단 기본일 것 같고, 정작 이 대장동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유동규 증인은 꼭 채택이 됐으면, 진짜 대장동 사건의 실질적인 열쇠는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를 꼭 증인으로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선원 의원님.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국가의 공직자, 특히 그 임명직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국가의 공복입니다. 정권 교체하고 상관없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잘못된 명령과 지시가 있었다, 그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저런 행동을 아직도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직도 윤석열은 우리 최고 대장이다,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지 않는가. 아닌 분도 대부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검찰에 2,000명이 계시는데 그중에 극히 소수, 제가 추정하기엔 한 20분 이내 정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이재명 후보 죽이기에 나섰는데, 이제는 참여할 때가 됐다. 진실 규명에 협력하고 잘못된 명령과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국가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한 번씩 다 국정감사의 주요 증인 채택을 통해서 청문했습니다. 거기서 확인된 건 뭐냐? 그 어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술 조작하고 회의 협박하고, 그 진술 조작하고 회의 협박해서 윤석열 하명 사건에 동원되고,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떨쳐내야 되는데, 그거 떨쳐내면 자신도 고발되고 그 잘못된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상현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좀 검사들의 증인 숫자는 조절할. 예, 김영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예. 저는 우리 지금 국정조사가요, 범죄자의 발언은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검사들은 완전히 협박하고 탄압하고 강박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욱 피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심파 중에 심파 타령을 하고요. 그때 보니까 기온이 9월 16일부터 18일이 최저 기온 22도, 최고 기온 29도예요. 근데 모포 2장 운운하면서 심파 중에 심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국정조사로서는 한마디로 이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아마 명백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종석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각종 죄지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일종의 이 조작의 숙주가 지금 국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무죄 왜 났나 하고 봤더니 국정원이 자체 감사를 했는데요. 이 감사한 책임감사관, 감사관들이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그리고 기조실장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또 이번에 지금 카텐디에서 엊그저께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진술한 김땡땡 국정원 직원은 그 위치에 리오남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그 국정원 직원이 실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굉장히 개인적인 이런 친분도 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에 그 법에도 위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건태 의원님. 예,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국조를 통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검찰청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감사원의 파견을 가서 검찰에 제출할 증거를 미리 선별하는 등의 역할을 해서 사실은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에 있는 검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조작 기소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국조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진실이 은폐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파트를 수사하는 검사와 주가 조작 파트를 수사하는 검사가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대북 송금 파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협조를 하면 주가 조작사 파트에서 수사받기가 편해졌다. 둘이 연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가 조작 파트를 수사한 검사들은 대검에서 파견했다. 그리고 또 대장동 사건의 정식 인사 발령 전에 2개월 전에 두 사람의 어미중 강백신이 미리 직무대리를 받아서 수사팀장도 모르게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계획을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남욱과 유동규를 체포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을 너무 과도하게 불렀다. 또 검사들을 마치 죄인 다루시 했다 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범죄자의 증언을 근거 옥적죄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정권 잡고 2차 수사팀이 수사할 때 결국 그 유동규라는 범죄자 또 남욱의 그 협조적인 진술 거기에 의존해서 사건을 바꿨던 것 아닙니까? 예, 김영동 의원님.